하루 한 장 주역 강독 한덕수. 누런 치마가 크게 길하다는 것은 문양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고서도 자신의 본성을 유지한다면 매우 길하다는 말이다. 인간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현저하게 낮거나 지극히 충만할 때 비로소 본색을 드러낸다. 그런 순간엔 모든 의도와 연출을 떠나 본성이 그대로 표출된다. 그러므로 뒷장에서 언급한 항상심이 필요하다. 자고로 소인은 자신을 높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즐겨하고 군자는 자신을 낮춰 겸손하기를 즐겨한다. 군자는 기미를 본다고 하였으니 이는 신중하게 조짐을 보면서 이를 도모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경솔하게 시도하거나 섣부르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미 시작해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뜨겁게 달궈진 쇳덩어리를 움켜쥐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세상살이를 얕잡아 보면 너무도 쉽고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세계에서 나 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명백하게 한정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는 사슴을 쫓아가나 몰입꾼이 없다고 했다. 분수에 맞게 산다는 것은 결코 흉잡힐 만한 일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처지에 맞게 살면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좋아진다. 한고조 유방은 항우와 72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는데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71번을 연속으로 패했다. 하지만 마지막 72번째인 해하 전투에서 항우의 군사를 완패시켰다. 그토록 숭숭장구하던 항우는 강동으로 돌아가 제기를 도모하자는 신료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자결을 선택했다. 항우는 내 실력이 부족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막히거나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거나 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오류를 범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순풍을 돛단 듯이 나아갈 수 없으므로 지금의 시련은 더 큰 성장을 위하여 겪는 진통이라고 보아야 된다. 하지만 견고한 인내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점점 더 세상 구경을 하기 힘들어지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내가 목매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매한 사람이 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가 진실로 배우고자 하는 학구열이 있을 때 그 아이를 깨우치는 것은 성인의 보람이다. 지식과 정보에 물들지 않는 유소년기일 때 삶 자체와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 모든 기다림에는 믿음과 자신감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목표도 없고 기약도 없는 막연한 기다림은 인생을 지치고 허무하게 만들 뿐이다. 하지만 확신이 있는 기다림이라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다. 군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알고 백성들과 함께 음식과 술을 장만하여 흥겹게 잔치를 벌인다. 구름이 모여들 때까지 기다리는 일 말고는 할 것이 없다. 그러니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괜히 조바심 내며 안절부절 못할 일이 아니다. 즉 느긋한 마음으로 즐긴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말한다. 잔치에 초대하지 않는 손님이 왔다. 청하지 않는 손님일지언정 귀하게 대접하니 결국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 자리는 마땅치 않으나 잃지 않는다는 것은 뜻밖의 손님을 맞이할 만한 자리가 아니어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 다했음을 말한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으로 복이 되고 화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헛개비와 다를 바 없는 요행수나 바라면서 넋놓고 앉아있으면 인생이 참으로 곤란해진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하게 손 놓고 게으름을 피우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성실함을 갖추고 있다면 때로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가 생겨서 다투게 될 때도 이미 시시비비의 요인이 시작부터 내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소송에 휩싸이고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서로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것을 후벼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스스로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처음으로 되돌아갈 여지를 얻기도 힘들어진다. 화와 복은 짓는 대로 돌아온다고 하였으니 진 쪽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긴 쪽도 사실은 득될 것이 별로 없다. 승소했다고 한들 원수를 하나 만들어 놓았으니 결국엔 혹 하나를 달고 살아가야 한다. 그처럼 인간관계나 일에서도 될 듯 말 듯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크나큰 포부가 미비한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오고 가도 못하고 정체되기도 한다. 다른 지역에 베푼 공덕이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쌓아온 인맥이나 업적이 다소 부족하고 그나마 다져놓은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니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일이 작은 장애로 인하여 방해를 받고 있다면 일단 한숨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지혜의 절반은 인내에 있으니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서 스스로 참아내야 한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이니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진나라의 상부 여부리는 이익은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없다. 사소한 이익을 버리지 않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없으니 사소한 이익은 큰 이익을 망치게 한다라고 말했다. 세상 만물은 음양이 있기에 교감하는 것이니 하다못해 그 은행나무도 암나무와 순나무가 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처럼 마주 보아야 맛있는 은행이 주렁주렁 열린다. 나홀로 서 있는 은행나무는 평생 단 한 톨의 은행도 달아보지 못한다. 연한 박지원은 대의를 천하에 외치고자 한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교분을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잔디와 벼의 뿌리가 단합하듯이 서로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으면 혼자서는 엄두조차 못했던 일들도 기꺼이 달성할 수 있다. 가득 차면 반드시 기울어지는 법이다. 하늘의 운행이나 사물은 동시에 두 방면으로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며 결국 모든 일의 끝은 없고 변화만 있을 뿐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에 다람쥐처럼 속을 자글자글 끓이면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 잘 나가는 시기에는 태평성대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흥하다가 망하고 융성했다가 쇠퇴하는 흥망성쇠의 이치는 늘 반복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만하거나 주의하지 않고 언제나 긴장하면서 불운에 대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좋은 시대는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의 가르침이다. 정치는 끝까지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세력은 끝까지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말은 끝까지 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복은 끝까지 다 누리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조선 최초의 양명학자인 허균이 죽기 전에 남긴 명훈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운이 좋든 나쁘든 간에 각자 도상의 길을 버리고 찰떡처럼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때가 되면 기울어지는 것이니 소인들이 득세한 호시절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는가? 먼저 막힌 다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니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다시 양지가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비색함을 다하면 인력이 아니더라도 저절로 융성해진다.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크면 클수록 행하기 전에 숙고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큰 꿈을 꾸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크게 무리를 지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장단점과 도덕성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많이 소유한 사람만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재화나 용역은 물론 걸칠한 인재까지도 아우른다. 많고 큰 것은 양의 기운에 속하는 것이다. 하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천하를 거머쥐고 다스린다. 자신이 베푼 은혜와 공덕은 숨기면 숨길수록 밝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자랑은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 빛을 난다. 위험이 있어야 길하다는 것은 가볍게 조심하지 말라는 뜻이다. 군주는 그 나름의 위험을 갖추고 있어야 경외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위험 있게 행동하면서 늘 의젓한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 한비는 내조설에서 사랑이 지나치면 법은 시행되지 않고 위험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긴다 라고 하였다. 대유장에서도 위험을 갖추어야 경외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니 그 맥락이 유사하다. 동시에 이 장은 유득 존의를 크게 강조한다. 부드러움이 존귀한 자리를 얻는다는 뜻으로 성품이 거칠지 않고 유순해야 많은 사람이 따르고 받든다는 것이다. 여시춘추에서 현자는 사람을 사귈 때 그 됨됨이를 하고 보통 사람은 일을 가지고 하며 불초한 자는 재물을 가지고 한다. 열필의 말을 얻는 것이 백락의 한 사람을 얻는 것만 못하고 천리의 땅을 얻는 것이 성인 한 사람을 얻는 것만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예로부터 인재는 얻기 어렵다고 했지만 최고의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탁월한 일을 얻어야 한다. 겸을 행함에선 시종일관의 태도가 중요하다. 대상에 따라서 달리하거나 때와 장소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일관되지 못한 겸손은 순수한 마음의 발로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겸은 보태지 않고 덜어내는 마음가짐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태도이다. 또한 풍요로움을 덜어 부족한 곳에 보태는 미덕이기도 하다. 계획이 드러나니 흉하다고 한 것은 큰 계획은 은밀하게 추진되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 밖으로 나가서 많은 이들과 교제하면 공이 있다고 했다. 올바른 도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면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소자는 작은 것에 얽매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탐하다가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소탐대실이다. 그러니 작은 이익에 사로잡히면 큰 이익을 해치거나 놓치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또한 소인에게 매이면 대인을 잃는다는 것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교제해야 한다는 상식이기도 한다. 칠푼이와 어울리면 저절로 팔푼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나쁜 친구와 가까이 하면 좋은 친구를 잃는 것이 인지산정이다. 함께하는 동무가 저급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홀로 가면서 좋은 친구를 구하는 편이 낫다. 따르는 일의 소중함을 명심하되 누구를 따르고 함께하며 누구를 동반자로 정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따름의 중요한 시작점이다.